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지역이 2020년 11월 20일자로 5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가 1편이 있습니다. 1편에서 어떤 세금 측면에서 그 불이익이 있는지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1편을 먼저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2편인데요. 2편에서는 이제 4가지 정도 이제 불이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이 2020년 11월 20일부터 5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네 번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종부세 인상입니다. 그러면 종부세에 대해서 핵심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부세,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말이죠.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기준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시가격을 다 합쳐야 됩니다. 합치는데 1세대 1주택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은 9억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때 주택을 이제 계산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은 이제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다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모두 다 합치면은 이제 공시가격 합산 요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1세대 1주택은 9억을 빼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은 6억을 뺍니다.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2020년도는 90%입니다. 90%를 곱하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과세 표준 다음에는 항상 세율이 나온다 그랬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제 종부세가 계산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이 있다면 이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일단은 현재는 어떤 룰인가 하면요.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과세 표준이 3억 이하부터 94억 초과 이 구간에 따라서 현재는 보시면요. 0.6 쭉쭉 이렇게 가가지고 3.2% 이렇게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말이죠. 0.6이 아니라 0.8%로 또 더 인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쪽은 말이죠. 조정 대상 지역 아닌 일반적일 때는 현재는 이 세율입니다. 이 세율입니다. 이거하고 이것만 비교해도 이거하고 이것만 비교해도 그죠? 세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2021년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바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라면은 이렇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간다는 거.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페널티를 더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5번째 이제 불이익은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이제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인상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을 일단 보시면요. 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을 했다면은 자, 6억, 7억 5천, 9억 이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6억 이하일 때는 취득한 그 주택 가격의 1%를 내면 되고요. 만약에 6억 초과이면서 7억 5천 이하라면은 1에서 2% 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억 5천 초과하면서 9억 이하라면은 이제 2에서 3% 취득세가 나오고요. 만약 9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3%. 그리고 만약 1세대 4주택자, 1세대 3주택자인 사람이 이제 집을 새로 사면은 이제 4%. 이렇게 1에서 4%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취득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요. 2020년 7월 10일 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자,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제 이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주택자일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옛날 룰을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2주택자부터 이제 명암이 갈립니다. 자, 내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은 8%를 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말이죠. 해운대구에 있는 주택을 내가 두 채를 사더라도 1에서 3%만 적용을 받았는데요. 즉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았는데 지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말이죠. 그죠? 이제는 8%. 다주택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8%를 적용을 받고요. 3주택자는 이제 12%를 적용받아야 됩니다. 12%. 내가 다른 지역에 두 채가 있고 이번에 수영구에 새롭게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3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수영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2%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이제 4주택자 이상부터는 뭐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 1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자칫 잘못하면 12%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게 주택 증여를 했을 때 이제 취득세율이 12%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는 말이죠. 다주택자는 이때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은 2주택자는 10% 가산, 3주택자 이상은 20% 가산. 그리고 이게 2021년 내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면은 이제 20%, 30%를 가산하는 굉장히 큰 그 양도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부세도 많이 나오는데 남한테 팔 바에야 이참에 세금 낼 건 내더라도 자식한테 증여를 하자. 이런 증여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세금을 많이 내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자. 증여를 하면은 취득세율이 3.5%, 일률적으로 3.5%였습니다. 물론 증여세는 내겠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자식한테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자. 그럼 취득세율 3.5% 내고 증여세는 어차피 낼 거니까 내고 그렇게 이제 하는 분위기가 많이 이제 이런 움직임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 주택이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이라면은 취득세율을 12%로 올리겠다. 12%입니다. 이제 12%. 굉장히 높은 세율이죠. 3.5%에서 12%입니다. 요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12%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즉 집이 한 채 있는 경우인데 그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또는 내 아들, 딸들한테 증여를 하면은 3.5% 그대로 변경 없이 3.5%입니다. 어차피 집이 한 채 있으니까 이때는 생계형이다. 그죠? 거주 목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12%가 아닌 3.5%를 이제 적용을 한다. 그렇지만은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부산에 5군데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산을 한다. 그죠? 공시가격을 다 합쳐가지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이제
종부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말이죠. 종부세를 합산하지 마라. 즉,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안 때리겠다. 그런 혜택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2018년도 9월 13일 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2018년도 9월 13일까지는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아예 합산을 아예 배제시켰습니다. 즉, 종부세하고는 그죠? 종부세를 안 낸다 이렇게 됐죠. 큰 혜택을 줬는데, 자,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이제 취득을 했다. 그런데 내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이제 임대주택 그 등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설령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샀을 때는 여전히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또 혜택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은 부산 지역이 5군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이제 종부세는 내야 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말이죠. 사실 이제 4년 단기 임대는 이제 사라졌거든요. 8년 장기 임대만 이제 지자체에 등록하는 그것만 살아있는데 아파트는 이제 8년 장기 임대로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죠? 부산 5군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보통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는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제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하는 그 자체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빌라라든가, 그죠? 다른 이제 뭐 그런 형태가 이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20년, 오늘은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자, 부산 5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들어왔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총 몇 가지가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7가지의 불이익을 이제 지금부터 이 5지역은 이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5군데의 지역, 특히 부산 지역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이 5군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